사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동네 정말 살만 나는구나. 아, 행복하네. 다른 말이 필요가 없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행복했죠. 내가 뭐가 된 것 같았어요. 무대에 무슨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내가 복지관에 와서 나 아주 대운이 터졌는 거 보다. 복지관 나오면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친구가 되고 더불어 이렇게 사는 세상이고 그런 걸 인제서 느끼고 살아요. 여기 때문에도 사람들을 아니까 길에서 봐도 인사를 하게 되고 서로. 그전에는 없던 모습이거든요, 그게. 나도 이렇게 변했다. 할 수 있다. 어머,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죠. 저도 그게 되게 그 힘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없다. 난 그냥 좋다. 여기가.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민들이 빛나는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젝트는 제목이 사각사각이에요. 사단지 생각, 사람 생각. 4단지 생각, 사람 생각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지를 또 문화예술로서 좋게 그리고 주민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우리 마을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사각사각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만들게 되셨어요? 기존에 저희 복지관에 있는 주민단체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지의 어떤 생각이나 의미나 또 방향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각사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이름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가양 4단지가 진정한 그 살만날 마을 공채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던 중에 이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을 테마로 프로젝트를 한번 시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 사각사각 프로젝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 중에 꿈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혁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인 사업이거든요. 사실 기존엔 대부분 강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 안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저희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곳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주민예술단이 사단지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사단지 주민들한테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전수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분들도 똑같은 행복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사각사각 프로젝트의 핵심 초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치유, 두 번째 향유, 네, 세 번째 공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또 내 마음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것. 그래야만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치유라는 게 막 어떻게 뭔가를 낫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치유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내가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치유 단계도 되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1년차는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이 치유를 겪어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 문화예술 학교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그게 향유 부분이에요. 그게 뭐 지금 생겼듯이 예술단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어떤 활동들 그걸 매개로 해서 이웃들과 점점점 관계를 많이 확대시켜 나가거나 또 깊이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어느 정도의 또 과정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유라고 저희가 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들이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다시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은 치유 과정으로 다시 선순환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복지관에 들어와서 맡은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예산과 규모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맡는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맡아서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문화복지. 굉장히 어려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복지가 플러스가 되고 저희 사업에서는 또 심리적인 치유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숙제 같은 거였죠. 전 직원이 도대체 문화복지가 뭐야 하면서 막 인터넷에 문화복지 맨날 쳐보고 어색했죠. 왜냐면 제가 원래 문화복지 하기 전에는 그런 뭐 단어를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미술교실, 한지공예 교실, 뭐 아니면 자조 모임을 하면서 뭐 그리거나 만들거나 요 정도밖에 몰랐었으니까. 근데 솔직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안 해봤다. 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보자. 오히려 그래서 사실 팀원들이 더 같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를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 얘기해보자, 같이 해보자, 고민해보자. 일단은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한 건데 방법이 뭐 정말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례집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또 외부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도 큰 사업이었고 꿈도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구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연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는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차별, 소외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언가 문화예술? 이런 거를 누리는 거는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빠지죠. 왜냐면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그런 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똑같이 문화복지 사업이 낯설었던 것처럼 낯선 거일 수도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그리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게 저희가 2018년에 저희 주민들 134명의 주민 요구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복지관에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혹시 참여하고 싶으시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시냐라고 했을 때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뭐 춤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원래 기존에 했던 그런 홍보나 모집 방법이랑 안 해봤던 것들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여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홍보물도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뭐 아는 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뭐 아름아름 뭐 모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중장년 분들은 만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가정 방문들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중장년은 이 지역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맥 통해서 제가 뭐 누구 중장년 그룹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마다치 않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했죠. 완전 진짜 발품을 파셨네요. 네, 정말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약간 그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처럼 보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시는 분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또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모집하러 나갔을 때 반응은 뭐 각양각색이고 정말 설득하느라 많이 좀 그거는 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또 저희 팀의 어떤 전략 아닌 전략이 품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썼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학교가 저희가 2019년에는 9개 그룹, 2020년에는 6개, 2021년에는 5개 그룹이 운영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것 플러스 또 이웃들을 만나가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 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 문화예술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아니면 딴 색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뭘 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좋은 거지. 부드러워지잖아요. 여기 오면 부드러워지잖아. 마음이. 여기 집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낸 작품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주 흐뭇하네요. 이게 또 하나의 문화니까는 나를 문화를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도 있는 거고. 주민들 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술만 먹게 된다고. 여기 나와서 그 내 개발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왜? 오, 색깔 취향인데? 젊어진 것 같고, 젊어졌다고 그래 사람들이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 오면 밝아져 마음이. 이런 것도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깎아대고 웃고 춤도 추고 그래서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고 기다려져요. 이 공부하는 시간이. 왜 기다리시세요? 아니 오늘은 또 뭐 어떤 거를 재밌는 걸 할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이제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우리 나이에 진짜 뭐 결혼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배울 때 옛날 좀 뭐랄까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굉장히 좀 새롭고 보람이 있었어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개인을 발견하고 또 잠재 역량을 느끼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배제된 환경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본다면 이 문화복지가 좀 더 희망적인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서 거기서 초이스를 딱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고 끝까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로드맵이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뻔한 게 아니고 뭐 자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또는 그림과 음악 뭐 움직임과 미술 이런 것들 막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참여자들의 진심을 좀 끌어낸 게 아닌가. 2019년에는 치유 과정이었다면 2020년에는 향유 과정이에요. 향유 과정은 문화예술학교를 통해서 본인이 해봤던 재미있었던 활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게 향유 과정입니다. 이 꾼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저희가 이름을 주민예술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예술단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 2020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저번부터 난타를 굉장히 배우고 싶었거든요. 참 난생첨이 난타라는 걸 접했을 때에 너무 감격스럽고 연주라는 거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희망찬. 네, 희망찬. 네. 정확히 2020년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막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엄청 당황했고 저도 사실 당황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중간에 멈춰야 되는가? 허무하고 힘이 쫙 빠져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이게 계속 터지더라고요. 네, 엄청 기운 빠졌죠. 기운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저희 팀이 좋은 게 뭐냐면 같이 그걸 고민을 하고 그냥 뭐 코로나니까 뭐 하지 말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방법을 썼어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미 저희는 모집이 된 상황이었고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언제 보냐, 우리는 언제 만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미루다 결국은 저희가 6월 달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서로 어울리던 게 너무 그리웠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이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4회기짜리 설레는 작당 모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예술단원들이 함께 비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해보고 또 단원 간 서로 친해지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들도 같이 진행하고 설레는 작당 모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몰랐던 사람들이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단 안에서 관계도 맺으면서 소속감을 갖고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까지를 생각했죠. 예술단을 만들어가면서 몇 번 안 모였지만은 되게 이렇게 탄탄하게 이론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을 갖다 발표할 수 있게 이제 집정나무에 열매를 단다든지 이럴 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무지개 예술단을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모든 것을 배우니까는 좋았죠. 이 나이에 어디서 뭐를 가르쳐줘요. 복지관에서 이제 이것저것 가르쳐주니까 다 잊어먹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숨을 쉬면서 우리가 됐구나. 그 프로그램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고민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 집단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했을 때 혹시 불쾌하게 불편하게 느끼시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걸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된 결론은 촉진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댄스 예술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수업도 같이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사회복지사지만 단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원의 입장이 되면서도 사회복지사의 입장이 둘 다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춤 잘 못 췄거든요. 그리고 춤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같이 추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이 사업 시작하면서 제가 맡은 그룹에 매일을 연애하듯이 저는 톡으로 소통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을 톡을 한 거 3년 동안 저는 그분들하고 연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이렇게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질감도 크고 복지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거 이제 알아주실 때도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그냥 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예술단이다. 그냥 배우러 온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누구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더 몰입이 되고 단원 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업의 굉장히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냥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와 주민을 연결해주는 그냥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도 이 프로그램에 되게 수업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그냥 학생같이 참여하거든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거리감을 좀 좁히는데 일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와서 본인들도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익혀나가고 주민들을 더 이해하는데 훨씬 더 근접해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 사랑? 왜요? 왜요? 왜?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수록. 왜냐면 자식보다도 아마 어리기도 할 거예요. 나는 내 자식보다도 어린 선생님들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도? 그런 거 느끼니까. 그 사랑이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래 거기서. 정말 여기 복지사님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뭐 내 조금만 가면 모임 있으면 내 미리 문자 주시고 또 거기다가 또 전화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그 열정에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었어요. 복사는 막 띠댕이 하는 거 보면 참 그렇지 않아도 된데 막 띠댕이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지사들한테 배워야 돼. 그 친절함, 그 저거 하는 그 효도 그런 걸 진짜 배워야 돼. 너무 잘해요.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삶에 길을 주는 것 같아요. 엄청 젊어졌어요. 마음으로도 점점 몸을 움직이니까 부지런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즐거운 거.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경험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변화가 되게 컸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던 주민분이 항상 본인의 집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게 됐고 조그만 뭐 부침개나 뭔가 반찬을 만드셨을 때 그것들을 이웃 주민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하셨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주민들의 변화하는 모습? 그 이해가 안 되시죠?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봤다. 지금까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다니, 이런 거를 해내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성취감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도가 최상이거든요. 저희 예술단은 막 오늘 발치를 하셨어요. 손 뭉치 물고도 그래도 그 장구를 치시겠다고 오시고 사실 어떻게 안 아프시겠어요. 연령대가 높은데 이제 그럼에도 장구채를 바로 쥐지 못하면 손이 아파서 다른 방법으로 쥐더라도 오시고. 그러게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 도대체 발치를 하고도 그리고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방문을 했는데 아들을 보내놓고도 여기를 그렇게 오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유가 없다. 난 그냥 좋다. 그냥 좋아서 오시는 거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액션을 하면서 주민 공모전을 했거든요. 아는 아가 세 개잖아요. 아트, 아파트, 아이디어예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람의 변화, 주민들의 변화 이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환경의 변화는 바로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변화를 저희는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문화예술로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다들 따뜻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저도 처음 보시는 분인데 원고지에 뭐 10몇 장 되는 거에다가 그렇게 빼곡하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려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단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어떤 공모전이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였거든요. 2019년 나왔던 공모작으로 그 무지개 공원의 바닷가 그리기 주민으로서 주민이 환경 개선을 한다는데 당연히 주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야죠. 동네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일을 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뺐죠. 내 인생에 또 이런 일이 올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닐 때마다 어머 이거 내가 그린 건데 그럴 것 같아요. 흐뭇할 것 같아요. 이 단지에 나도 한 일원으로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또 했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 지날 때 더 이런 걸 더 쳐다보고 더 혼자 그냥 기뻐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되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되게 좀 기억에 남았고 그런 것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벚꽃길이 만들어지고 바닥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주민의 의견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낸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주민들이 변화를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 공원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까지도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같이 눈에 띄게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저희가 사실 이런 난타, 댄스, 그 다음에 사물놀이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 단지 내 주민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이것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연을 준비해야 했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 연습을 하고 내가 무릎이 아파도 주사를 맞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연습을 가고 그런 어떤 열정이 영상을 정말 빛나게 했던 것 같고 그 자체가 우선 이분들을 굉장히 설레게 했었고 보셨죠? 정말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기대가 결국은 기대로 남는구나 이렇게 현실로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떠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진짜 잔치 같았어요. 4단지에 이런 예술단이 있어서 뿌듯하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축제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왜 축제를 준비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연을 준비할까 했을 때 주민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라는 말들이 단원들의 입을 통해 나올 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취미 활동처럼 나의 배움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왔다가 점점 이 시야가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더 넓어진 시야로 더 열심히 또 이 지역에서 함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잘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고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마다 헤쳐나가는 힘이 오히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 주민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서로를 어떻게 직접 우리가 함께 돌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저에겐, 우리들에겐 곧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학교 17회기가 끝나고 바로 코로나 단계가 이제 격상이 돼서 복지관이 휴관이 돼서 이제 평가회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팀원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1대1로 다 만나서 졸업식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명당 10명씩 50번의 졸업식을 진행을 했죠. 그게 가능해요? 되더라고요. 아, 저희는 또 팀워크 빼면 시체죠. 또 이 5명이 또 잘 뭉치고 또 잘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축제도 어려움 없이 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힘들게 준비했어도 그 과정에서 또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 보면 그래도 잘했다. 우리 힘들었지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저에게 감동이었던 지점은 한 분 한 분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졸업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장을 전달하거나 행사 자체를 축소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죠. 50분을 위한 50번의 졸업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마음들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준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관의 입장에서, 저희의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내가 가양 4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동네 정말 살만 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 아닐까? 대부분 여태까지 복지가 그러잖아요. 그냥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그냥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고기 받는 거에 익숙해서 계속 달라고만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업에서는 주민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저희가 챙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나아가서 주민 마을을 내가 만든다. 저희가 문화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했고 그런 것들을 좀 누린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고요. 결국은 이 프로젝트는 치유, 향유, 공유라는 이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또 핵심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마다의 단계의 세부 사업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편성되어 있다. 이 다음엔 이거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또 첫 번째 또 핵심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이든 결국은 주민들의 욕구나 필요가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주민들의 욕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즐거웠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세 번째는 저는 이 복지관과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플랫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또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해서 뭔가 배우면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이걸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공유의 마음이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강압적이거나 외부에서 입력을 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어떤 단지 안에서 문화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는 이 사업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뀐 지점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세팅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라는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 기획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또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에 맞서는 과정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준비한 점, 그만큼의 열정을 내주셨던 우리 가양사 복지관의 선생님들, 이 마음들이 하나 된다라면은 2022년도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이 사업들이 잘 펼쳐질 거고요. 우리들이 실제로 보여줬던 면들이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한국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앞으로 잘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나, 너, 우리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를 향하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너에게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안에는 다 스며들어 있어서 전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남겠죠. 그걸 경험한 사회복지사. 일단 주민예술단이 남았고요. 이제 주민예술단이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좀 찾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매년 봄 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뭐 좀 꽂혀야 돼. 내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무엇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오래 지속이 돼야 그게 이제 발전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전문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발표하는 그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잘 배워갖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딴 팀들하고 같이 합쳐서 양론에도 한번 가서 한번 부르고 싶고 보이고 싶더라고.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이요. 그래서 그 미션은 일단 처음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그 두드림이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일에 정말 아름다운 일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저희 그 두드림 난타가. 2021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누가 끝이래요? 오히려 저희는 2021년 12월에 주민예술단 발대식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출발하는, 이제 출발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2022년을 맞을 겁니다. 사각사각 울려 퍼지는 소리 사각지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각사각 기쁨 넘쳐나네 음악의 소리 가슴 벅찬 소리 사각사각 달콤한 속삭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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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사각 꿈이 자라나네 얼쑤
사단지 사람들 속에 숨겨진 엄청난 파워 뜨거운 열정이 되어 타오를 때 사단지 모든 사람들 함께 내딛는 발걸음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들 사단지 생각 서로를 배려하는 생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뭐든지 가능하단 생각 사람 생각